어느 날 라커룸을 청소하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어머, 박지수? 지수 맞아? 고등학교 동창 김미정이었습니다. 반갑게 인사했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 지수야. 청소하는 거 보니까 남편이 사업 말아먹었나 봐? 불쌍하게. 내 남편은 강남에서 성형외과 원장인데 여기 우리 남편 헬스장이야. 며칠 뒤였어요. 헬스장 사장실로 저를 불러서는 책상 위에 3만 원을 던졌습니다. 지수야, 이거 가져. 옛날 생각해서 주는 거야. 힘들지? 애들 학원비라도 보태. 20년 만에 만난 동창이 3만 원을 던지며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군요. 그러고는 직원들이 모인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얘 우리 고등학교 때 엄청 가난했거든? 지금도 그 모양이네.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2년 전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저는 박지수, 올해 62살입니다. 남편이 남긴 빌라 4채 월세로 살림은 넉넉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너무 심심했죠. 그래서 동네 헬스장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 와서 남편이 남긴 서류처를 뒤적였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남편이 10년 전에 그 헬스장 건물을 샀더라고요.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 이번 달 말로 계약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불러 함께 헬스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미정이가 앉아 있었어요. 제 뒤에 정장 입은 변호사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법무법인 정의 소속이며 건물주와 함께 재계약 상담차 왔다고 했죠. 미정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건물주는 할아버지신데 무슨 소리냐고. 변호사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건물주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그 순간 미정이의 얼굴에서 피가 쫙 빠졌어요.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보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미정아, 앉아. 우리 계약 얘기해야지. 미정이가 겨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현재 월 임대료 300만 원에 계약 만료일은 12월 31일이라고. 오늘은 재계약 조건을 협의하러 왔다고 했죠. 미정이가 급하게 재계약하겠다며 저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 눈빛에 어제 저를 무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미정이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어요. 어제 너무했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변명도 늘어났죠. 남편이 강남에 학원을 더 내느라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신경이 곤두서 있었대요. 변호사가 침착하게 재계약 조건을 말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 월 임대료는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 관리비는 별도. 미정이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2배라니 말도 안 된다고. 미쳤냐며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주변 시세가 700만 원이고 600만 원도 깎아준 거라고. 미정이가 친구끼리 이러냐며 따졌어요. 제가 천천히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친구가 친구 얼굴에 돈을 던지냐고. 직원들 앞에서 가난했다고 비웃냐고. 미정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기가 정말 건물주인 줄 알았으면 그랬겠냐며 변명을 늘어놨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12월 31일까지 생각해 보라고. 재계약할 건지 나갈 건지. 다음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미정이 남편 이준호였습니다. 성형외과 원장이라며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임대료 2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5년 동안 월세 한 번도 안 밀렸는데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따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세가 700만 원인데 600만 원 받는 게 양심 없는 거냐고. 이준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협박했어요. 강남에서 인맥이 있으니 임대료 안 깎아주면 알아서 하라고. 헬스장 나가면 세입자 구하기 힘들 거라며 은근히 위협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미 다른 곳에서 세 군데나 문의가 들어왔고 월 700만 원에도 하겠다는 곳이 있다고 했죠.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협박은 녹음됐으니 조심하라고. 변호사한테 전달하겠다고. 12월 31일까지 답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필라테스 센터에서 월 700만 원에 입주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뒤 고등학교 동창회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정이가 올린 글 때문이었죠. 저를 건물주라고 소개하며 임대료를 2배나 올렸다고 비난했어요. 돈 좀 생겼다고 사람이 바뀌었다며 청소부하다 재혼한 것 같다고까지 했습니다. 동창들이 처음엔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한 동창이 사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고 재혼이 아니라 원래부터 건물주였다는 것. 혼자서 빌라 4채를 관리하며 사는데 청소는 취미로 한 거라는 걸. 헬스장 건물도 제 남편이 10년 전에 사신 거라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창들이 하나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난했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오히려 미정이가 장학금 받아서 다녔다고.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어요. 제가 미정이 학원비를 몰래 보태준 걸 동창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단톡방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정이가 급하게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자기는 몰랐다고. 제가 말을 안 해줬다고 했죠. 하지만 동창들은 차갑게 반응했어요. 은혜를 찾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저는 단톡방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이 밝혀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뒤 헬스장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직원 몇 명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죠. 한 직원이 다음 달에 사표를 낼 거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사장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 실망했다며 건물주님을 무시하는 사람 밑에서 일할 수 없다고 했어요. 트레이너 5명 중 4명이 그만둘 거래요. 회원들한테도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건물주를 무시했다는 걸 알고 회원 등록을 취소하는 사람이 많대요. 사장님은 계속 변명만 한답니다. 자기는 몰랐고 건물주님이 청소복을 입고 계셔서 그랬다고. 하지만 직원들은 납득하지 못했어요. 그게 무시할 이유가 되냐며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과 헤어지며 생각했어요. 미정이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 거구나. 다음 날 이준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번에 신뢰가 많았다며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임대료 600만 원 받아들이겠다고. 재계약서를 언제 쓸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다른 업체와 이미 월 700만 원에 계약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라테스 센터가 들어온다고.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이준호가 목소리를 떨며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아내가 잘못했다고. 학원 확장 대출이 5억인데 헬스장까지 문 닫으면 파산한다고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다고. 12월 31일까지 퇴거해 달라고요. 12월 중순이었어요. 집 앞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이었어요.
초췌한 얼굴에 화장기도 없었습니다. 한 번만 재계약해달라며 애원했죠.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손을 모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남편 학원 대출이 5억이고 헬스장까지 문 닫으면 정말 파산한대요. 애들 대학 등록금은 어떡하냐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정이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나한테 3만 원 던질 때 생각해봐. 직원들 앞에서 가난했다고 비웃을 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미정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나도 사람이었어. 내가 무시해도 되는 청소부가 아니라 너랑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미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학원비 보탠 거, 난 내가 힘들까봐 말 안 한 거야. 근데 넌 20년이 지나도록 그것조차 몰랐잖아. 이제 와서 친구라고 하지 마. 미정이가 주저앉아 울었지만 저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12월 31일이 왔습니다. 헬스장에서 짐을 싣는 걸 멀리서 지켜봤어요. 미정이와 이준호가 직원들과 함께 박수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잠깐 제 쪽을 봤지만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했어요. 다음 날 1월 1일 필라테스 센터 사장님이 인사를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새해 인사를 정중하게 하시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건물 관리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죠. 사장님은 예의 바르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청소는 본인이 직접 하신다며 운동도 되고 좋다고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래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했죠. 6월이었어요. 필라테스 센터가 대박이 났습니다. 강남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대기자가 50명이 넘었대요. 어느 날 필라테스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미정이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라커룸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헬스장 문 닫고 학원도 다 정리했대요. 대출 갚느라 집도 팔았고 지금은 전세 살면서 이렇게 일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네. 그리고 라커룸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필라테스를 마치고 센터 사장님과 차를 마셨어요. 사장님이 청소 아주머니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미정 씨를 아냐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장님이 말했어요. 처음엔 굉장히 거만했대요. 자기 남편이 성형외과 원장이었다며 청소 같은 건 안 해봤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말했대요. 여기 건물주님도 청소하셨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 뒤로 조용히 일한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람은 무시당해봐야 무시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소부든 건물주든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창밖을 보니 미정이가 쓰레기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알겠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미정이는 여전히 필라테스 센터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이준호는 강남 학원을 다 정리하고 지방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한대요. 제가 들은 바로는 대출 갚느라 10년은 고생할 거래요. 반면 필라테스 센터는 사장님이 워낙 친절하고 예의 바르셔서 회원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제 월세 수입도 덕분에 올랐고요.
때로는 선택이 운명을 바꿉니다. 미정이가 그날 저를 존중했다면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